1993년 1월 29일 월스트리트에 혁명적인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티커 SPY. 역사상 최초의 ETF였죠. 31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SPY의 자산 규모는 5,800억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됐습니다. 1993년 상장 첫날 43달러였던 가격이 2024년 말 589달러. 배당 재투자 시 총 수익률 1580%.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이 ETF 하나로 워런 버핏도 이기기 어려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일 1,000억 달러어치를 거래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바로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SPY입니다. 먼저 ETF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죠. 일반 펀드는 하루 한 번만 가격이 정해지지만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SPY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입니다.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을 정확한 비율로 담고 있죠. SPY의 탄생 배경은 1987년 블랙 먼데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죠. 5,08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려면 500개 주식을 각각 정확한 비율로 사고 팔아야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당일 펀드 매니저들이 500개 주식을 동시에 팔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죠. 왜일까요? 첫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IBM 팔고, GE 팔고, 엑손 팔고, 500개를 다 팔려면 몇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 판 주식과 마지막 판 주식의 가격 차이가 10%가 넘었습니다. 둘째, 유동성이 달랐습니다. IBM은 즉시 팔렸지만 작은 회사 주식은 매수자가 없었죠. 500개 중 100개는 거래가 안 됐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뒤틀렸고 지수 추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거래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500개 주식의 총거래 수수료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붙었습니다. 리밸런싱 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가 수수료로 나갔죠. 개인 투자자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넷째, 인덱스 선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S&P 500 선물은 있었지만 만기가 있고 롤오버 해야 했죠.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도 문제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선물이 현물보다 20포인트나 할인됐습니다. 만약 S&P 500 지수 자체를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500개 주식을 담은 바구니를 통째로 사고 파는 거죠. 마치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되지만 실제로는 500개 기업을 소유하는 혁명적 상품. 아메리칸 스탁 익스체인지의 네이선 모스트와 아이비리그 출신 변호사 스티븐 블룸이 3년간 개발했습니다. SEC 승인만 2년이 걸렸죠. 이게 뮤추얼 펀드냐, 주식이냐 정의조차 애매했거든요. 1993년 1월 29일 마침내 SPY가 출시됐습니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S&P 500 전체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500개 주식 대신 SPY 하나만 사면 끝. 실시간 거래, 즉시 체결, 투명한 가격. 1987년 블랙 먼데이 같은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탄생한 거죠. 검이라는 애칭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디파지터리 리스트의 약자, SPDR이 거미처럼 들렸거든요. 1993년 1월 29일 상장 첫날, 거래량은 100만 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SPY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33.2%를 차지합니다. 애플 7.0%, 마이크로소프트 6.8%, 엔비디아 6.4%, 아마존 3.8%, 구글 3.7%, 메타 2.5%, 버크셔 해서웨이 1.7%, 테슬라 1.4%, 브로드컴 1.3%, JP모건 1.3%. 섹터별 비중은 정보기술 31.7%, 금융 13.0%,
헬스케어 11.5%, 임의소비재 10.4%, 통신서비스 9.0%, 산업재 8.6%, 필수소비재 5.9%, 에너지 3.6%, 유틸리티 2.3%, 부동산 2.2%, 소재 2.0%입니다. 수익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연간 수익률 25.0%, 과거 5년 연평균 15.8%, 과거 10년 연평균 13.5%, 과거 20년 연평균 10.7%, 1993년 상장 이후 31년간 연평균 10.5%,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실질 수익률 7.8%입니다. 배당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2024년 연간 배당금 주당 6.96달러, 2024년 12월 31일 종가 589달러 기준 배당 수익률 1.18%, 2025년 1분기 배당금 1.73달러, 2025년 2분기 배당금 1.79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 인상됐습니다. SPY는 분기별로 배당하며 지난 10년간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5.7%였습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연간 운용보수 0.0945%, 1만 달러 투자 시 연간 9.45달러만 내면 됩니다. 경쟁 ETF인 VO, IVV보다는 비싸지만 유동성이 압도적이라 단기 트레이더들은 SPY를 선호합니다. 거래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일평균 거래량 8,100만 주, 금액으로는 일평균 470억 달러, 전 세계 모든 ETF 중 1위입니다. 스프레드가 0.01% 미만이라 대량 거래에도 손실이 거의 없죠. SPY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극도의 분산 투자입니다. 500개 기업에 투자하니 개별 기업 리스크가 거의 없죠. 앨론이 망해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도 SPY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둘째, 자동 리밸런싱입니다. 오른 주식은 줄이고 떨어진 주식은 늘립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때, 지위가 퇴출될 때 자동 조정됩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500개 주식을 개별로 사려면 수수료만 수천 달러. SPY는 연 0.0945%면 끝입니다. 넷째, 세금 효율성입니다. ETF 구조상 자본이득세가 뮤추얼 펀드보다 유리합니다. 다섯째, 유동성입니다.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옵션 거래도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장 수익률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정의상 평균이니까요. 둘째, 하락장에서 방어가 안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7%, 2020년 3월 코로나 때 34% 하락했죠. 셋째, 대형주 편중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33%나 차지하니 사실상 빅테크 ETF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SPY, VO, IVV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S&P 500 추종 ETF입니다. SPY는 1993년 출시, 자산 5,800억 달러, 수수료 0.0945%, 일거래량 8,100만 주. VO는 2010년 출시, 자산 4,500억 달러, 수수료 0.03%, 일거래량 400만 주. IVV는 2000년 출시, 자산 4,200억 달러, 수수료 0.03%, 일거래량 500만 주. 장기 투자자는 수수료 낮은 VO나 IVV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 옵션 트레이더는 유동성 좋은 SPY가 필수죠. 10년 투자 시 수수료 차이로 VO가 0.6% 더 수익을 냅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투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정액 적립식이 기본입니다. 매달 $1,000씩 SPY를 사는 전략. 시장 타이밍 맞추려 하지 말고 꾸준히 사는 게 핵심이죠. 1993년부터 매달 $1,000씩 투자했다면 2024년 말 기준 원금 37만 2천 달러가 310만 달러가 됐습니다. 둘째, 하락장 추가 매수입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추가 매수, 20% 하락하면 더 매수. 역사적으로 20% 이상 하락 후 1년 내 회복 확률이 82%입니다. 셋째,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SPY 60%, 채권 ETF 40%로 포트폴리오 구성. 연 1회 리밸런싱하면 변동성은 줄이고 수익은 안정화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 SPY 성과를 보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일주일 17% 하락, 1년 후 완전 회복. 2008년 금융위기 최저점에서 2년 만에 원금 회복, 5년 후 2배 상승.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후 5개월 만에 신고가.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SPY를 아무 때나 사서 1일 보유 시 수익 확률 54%, 1년 보유 시 74%, 5년 보유 시 88%, 10년 보유 시 95%, 20년 보유 시 100%, 1993년 이후 20년 이상 보유하고 손실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SPY를 추천합니다. 2013년 버크셔 주주서 안에서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죠. 2008년 헤지펀드와의 100만 달러 내기에서도 S&P 500이 승리했습니다. 10년간 S&P 500 수익률 125.8%, 헤지펀드 평균 36.3%였죠. 2025년 상반기 업데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종가 610달러로 2024년 말 대비 3.6% 상승. AI 열풍이 지속되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우려로 변동성은 확대됐죠. SPY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3% 하락도 가능하죠. 둘째,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세금도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 후 22%, 배당소득세는 미국 원천징수 15%에 한국 배당소득세까지 부과되니 절세하려면 연금계좌 활용을 추천합니다. SPY의 미래는 어떨까요? S&P 500은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1957년 구성 기업 중 2024년까지 남은 기업은 단 30개. 나머지는 도태되거나 인수됐죠. 하지만 지수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래의 S&P 500을 이끌 겁니다. SPY는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그 자체죠. 500개 기업, 4만 2천조 원의 시가총액, 2,500만 명 직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소유하는 방법. 1993년 43달러로 시작해 2024년 589달러가 된 여정. 31년간 연평균 10.5% 수익률의 비밀. 그것이 SPY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 모른다면 SPY를 사라. 펀드 매니저의 80%가 S&P 500을 못 이긴다. 당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존 보글의 말입니다. SPY 하나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순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